그러면 상층부는 뭐 통으로 임대가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이 공실이 좀 발생할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좀 미리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사들이 임차 지역을 선정할 때 그 포인트를 많이 보거든요. 스타벅스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상권 분석을 먼저 한 후에 매수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열리는 땅짓고 건축주 대학 30기에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임대차 구성과 운영 전략에 대해 강연해 주실 유다미 브라이튼 중개법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가 건물주 하면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골프 치는 그런 모습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현실의 건물주 분들은 세입자들 때문에 또 공실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은 좀 어떤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실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사를 받고 나서부터는 임차사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매수를 할 때도 그리고 임차사 관리를 할 때도 그리고 신규 임차사를 받으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임법은 10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대한 그것도 생각 고려하셔서 임대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대표님 모시고 세입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공실은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좀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 건물주분들이 건축 단계에서부터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좋은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에 건축하는 자산들을 보면 임차인들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자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층고가 높아야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다양한 임차사 군에게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나 그 병원 건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건축주분들이 많이 이런 스터디가 되어 계셔서 통로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실제 제가 이제 필드에서 임차사 분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은 지하는 정말 층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즘 새로운 건축물들의 약간 단점이자 보완해야 될 점이 주차 이슈입니다. 대형 자산일수록 다양한 분들의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 주차에 대한 확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내 자산의 주차장에 대한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사전에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주차장 확보해서 건물이 좀 꽉 찬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 창전동 이제 건축주분이 저희 임대차 이제 제안을 마케팅을 좀 요청하셔서 저희가 자산 실사를 했을 때 지하층은 굉장히 층고도 높고 그 실제로도 다양한 임차사군에서 지하에 대한 임차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실제 처음에 희망하셨던 데는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 임차사들은 고객들이 많이 집객하다 보니 주차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제 실무 자산 안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추가적으로 어려워서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유휴 주차장 공간을 확인하였는데요. 다행히 뒤에 청년주택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요걸 가지고 함께 마케팅을 했고 주차장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고 나서 다양한 임차사 군들에 대해서 마케팅이 가능했고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임차가 진행이 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러면은 지금 다 들어찼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네. 몇 층짜리 건물이었을까요? 네, 7층짜리 건물이었고요. 근데 그 8층까지 좀 건물이 높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옥상 같은 경우도 전면에선 봤을 때는 실제로 건축물을 해놔서 전면에서도 8층짜리 건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까 지하층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하부터 지상 8층이 혹시 임대차가 어떤 업종으로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하는 피트니스 센터가 지금 입주를 하였고요. 그리고
상층부에는 전층 오피스 임차사가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층부는 뭐 통으로 임대가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통임대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신축하자마자 공실 없이 꽉 찬 건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차장 문제가 말끔하게 이제 해소돼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건물 스펙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제일 이제 마지막에 사실 고민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 역시도 깔끔하게 해결하면서 다양한 임차사 군에서 협의가 제안이 왔고, 제일 이제 임대인이 선호하는 임차사로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주차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마냥 다 줄 수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주차장이랑 공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임차인들이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요청하시고 재계약할 때 주차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다 제안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추가 마케팅이나 새로운 임차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에는 재계약할 때라도 주차장에 대한 옵션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만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주분들이 직접 집을 지어서 여기를 이제 세입자로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네. 건물주분들이 이제 어떤 건물을 사서 이제 그 공간을 좀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 건물이 공실이 좀 발생할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좀 미리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임차든 간에 주변 상환경에 대한 거를 꼭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수를 해서 내가 리모델링해서 다시 임대차를 할 경우에도 주변 상권에 어떤 임차사들이 포진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은 주요한 리테일 임차사도 많지만 오피스 임차사도 굉장히 수요가 탄탄하고 IT 기업이라던가 금융 기업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사 폴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임차할 수 있는 마케팅 툴이 넓어지는데요.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그 특징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관공서가 있다면 관공서에 맞춘 임차사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대단지 주거 공간이라면 학원이나 그다음 키즈 카페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확실히 더 많아질 건데요. 근데 이랬을 때 그 주변에 공실이 많이 발생했냐, 주변에 공실이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사들이 임차 지역을 선정할 때 그 포인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임차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있을 때 할리스나 다른 임차사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상권 분석을 먼저 한 후에 매수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잘 살펴보는 거, 네, 맞습니다. 사전 답사, 네. 발품 팔아서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공실 발생하는 건물 알아보는 방법까지도 좀 여쭤봤는데요. 아마 이 건축주 대학 관련해서 또 강연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당부하실 말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건축주가 된다는 건 내가 새로운 건물의 주인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 상업용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상업용은 수익률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높은 수익률을 받기 위해 좋은 임차사가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내가 당장 이 건물을 샀을 때 수익률도 고려하셔야 되지만, 내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한 후에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매각을 해야지에 대한 플랜까지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살 때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이나 이 건물의 네.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본인이 이제 팔 시기가 뭐 각각 다르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팔 때의 시장 상황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겠죠. 네. 네, 이제 대형 운영사 같은 경우는 꼭 내가 몇 년간 운영을 할 거고 지금 임차사들의 만료 시점을 고려해서 재계약 때 몇 퍼센트를 올린 다음에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매각해야지라는 플랜을 미리 짜놓고 사실 매수를 검토하시거든요. 이제 개인분들도 임차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계산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 사전 검토하시고 매수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상업용 자산은 공실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매수를 할 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상업용은 충분히 공실이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임차사의 상황에 따라서 퇴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이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보장 그 임대차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 중도해지 불가 기간이라는 걸 통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시는데요. 그래서 공실 기간을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날 수도 있다라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추후에 그 이익이나 추가 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 이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